백제의 춤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백제의 지도를 보면서 그 위치를 먼저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4, 5세기 백제의 지도입니다. 고구려가 이 한반도 북부지방과 중국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4세기는 백제도 그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백제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수도를 이전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강 근교, 지금 위례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의 송파구에 위치한 곳인데요. 지금 송파구에 가시면 많은 백제 유적들을 보실 수도 있고 백제 문화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위례성에서 백제가 건국이 되었지만 그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웅진이라는 도시, 지금 현재 공주로 이전을 했다가 그 다음엔 사비, 부여로 이렇게 두 번에 걸친 수도 이전이 있었습니다. 백제는 기원전 18세기부터 기원 후 660년까지 지속해온 국가인데요. 백제의 시조, 온조는 위례성, 지금의 서울 송파구죠. 위례성을 수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마한 54개국 중 하나인 백제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을 하여서요. 주변 소국을 병합한 형태로 국가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부족 국가인 마한의 땅에 건국이 되어서요. 우리나라의 현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이 백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백제 같은 경우는요, 그 부족 국가인 마한의 풍속을 계승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요. 백제의 춤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백제의 춤과 문화가 어떠했을지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 시절에는요, 고대 국가의 체계가 확립이 되고 일본과 교류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침류왕, 약 384년에서 385년까지 매우 짧게 재위한 침류왕 때 인도에서 불교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나 백제 같은 경우는요, 일본하고도 교류를 했고 인도에서도 교류를 했지만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발전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요, 온화하고 섬세한 문화를 형성한 것이 이 백제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불교 문화,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데요. 백제는 이렇게 일본의 많은 문화를 전파를 해서 일본 문화예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두 차례의 천도, 위례성, 서울에서 공주, 부여, 사비성으로 두 차례의 수도 이전이 있었는데요. 위례 시기 같은 경우 이 송파구 일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미술을 보시면 돌무지 무덤, 널무덤, 동무덤 양식, 그리고 중국의 청자가 이 무덤 안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위례 시기에 백제의 미술을 보시면 외래 문화가 수용이 되었고 또 발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웅진 시기, 공주, 지금 공주 가보셔도 백제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 공주에서 발견된 이 무령 왕릉 같은 경우는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백제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설계된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령왕릉에서는 화려하고 정교한 금 귀걸이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금 세공 능력, 금속의 세공 능력도 매우 발달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비 시기, 지금 현재의 부여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이 능산리 고분 나타나는 사신도와 이 구름, 연꽃 문양을 보시면요.
이 도교와 불교의 요소가 잘 조화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이후에 불교 미술이 발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부여에서 발견된 능산리 고분 벽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연꽃 모양이 보이고 이 사이사이로 구름이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연꽃과 도교 문화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렇게 같이 조화된 벽화를 보시면 도교의 문화와 불교의 문화가 한 그림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서 동의전과 북사 백제전에 백제의 음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이 악지에 북사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세기 이후 이 중국의 음악을 백제는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백제 자체의 음악을 자체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백제의 악기에는 중, 공후, 쟁, 우, 지, 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악기들은 중국 남조 청악에 사용한 악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특히 남조의 영향을 백제의 예술이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백제의 악기와 중국 남조의 악기가 사용한 악기가 같은 것을 보면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5, 6세기 중국과 남송과 북위에 이 백제의 음악이 소개된 흔적을 일부 고려사 악지에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제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제는 매년 사중월, 그러니까 네 계절의 가운데 월, 그래서 2월, 5월, 8월, 11월이 되는데요. 1년에 4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3개월씩 나눠서 그 가운데 달을 이 사중월이라고 하는데요. 2월, 5월, 8월, 11월이 됩니다. 이때 왕이 하늘과 오제의 신을 제사를 하는데 그 시조 구태의 사당을 나라 도성에 세우고 4계절, 계절마다 제사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백제는 이렇게 구태 신을 모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에는요, 조상신과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제사에서 춤을 추었다면 이런 마한의 춤을 계승했을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이 장례의식 같은 경우는 고구려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서 열전 고구려 편에 보시면 북을 치고 음악을 울리며 춤을 추면서 죽은 사람을 보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백제도 고구려와 흡사하게 장례의식에서 북을 치고 음악을 울리며 춤을 추면서 죽은 사람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백제의 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백제가 위치한 마한의 옛 춤으로서 백제의 춤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한 편에 보시면 마한의 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5월에 이제 씨 뿌리기를 마치고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따르고 서로 따른 것은 열을 지어서 갔다는 얘기고요. 땅을 밟았다는 건 정말 땅에 발을 굴렀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이 매년 5월에 씨 뿌리기를 하고 나서 땅을 어느 정도 밟아줘야지 농사 그 씨가 너무 꼭 밟으면 씨가 싹을 못 틔우고 너무 살살 밟으면 너무 일찍 싹이 터서 또 싹이 죽으니까 적당하게 밟아줘야 되는데요. 한국 춤에서 답지저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보법이 매우 중요한데 아마 이런 농경 문화에서 우리 춤에 그 보법의 기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로 열을 맞춰서 발을 구르면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제쳤다가 손을 앞으로 제쳤다가 하면서 손과 발이 서로 잘 맞는데 그 박자는 중국의 탕무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서로 잘 맞는데 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손과 발이 잘 맞았다는 것은 걸어가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잘 움직였다, 조화롭게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춤의 특징인 수족상응의 원리를 본다면 손과 발을 같은 손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경문화에서 나온 이런 마한의 춤을 보시면요. 농악에서 이렇게 열을 지으면서 이제 우리 모내기 할 때나 추수할 때 이렇게 열을 지어가면서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흥을 돋궈가면서 춤을 추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탕무와 비슷하다라고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의 탕무가 어떤 춤인지는 이제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자로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이 탁자가 방울탁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록에 보면 이 탁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이제 방울인데 이렇게 방울을 흔들면서 춤을 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손에 들고 춤을 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탁자, 그 스님들이 치시는 목탁 있죠? 목탁, 그 탁도 나무로 만든 방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탁을 들고 춤을 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방울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금속은 비싸니까 당시에 조금 쉽게 만들 수 있었던 나무로 만든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기록으로는 아직 많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탕무가 어떤 것인지에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탕무와 비슷한 사람들이 씨 뿌리기를 할 때 열을 맞춰서 춘 춤이 마한에 있었고요. 그리고 추수를 하고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또 이렇게 했다. 추수 때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믿기 때문에 마을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천군이 있는 곳을 또 소도라고도 했죠. 소도. 그래서 이 소도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놓고 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 소도에는 이렇게 지금의 성황당처럼 나무에 방울을 달아놓고 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한의 문화를 비추어서 백제의 춤도 이와 흡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한의 위치가 백제의 위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제의 춤 의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백제의 무인 이인은 자줏빛 큰 소매에 두루마기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보관을 썼으며 가죽신을 신었다라는 기록이 백제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색 큰 소매의 두루마기. 우리 민족의 의상이 이렇게 소매가 큰 게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세기경 백제는 일본의 음악인과 무용인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에 이제 백제의 문화가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 서기에 보면 악사인 시덕의 삼근과 개덕 이 두 사람이 기마차 등 악사 4인이 각각 횡적, 공후, 막목 그리고 춤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이제는 추측만 했지만 정말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음악도 전하고 춤도 전했구나라는 기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백제의 기악무인데요. 이 음악, 춤, 놀이, 제담이 모두 등장하는 종합 연희 형태의 가면 춤극, 탈춤이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또 특히
612년에 미마지라는 사람이 남중국 오나라에서 이 기약무를 배워서 우리나라에도 가르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가르치고 또 일본에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일본 서기에 보시면 이제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백제인 미마지가 돌아와서 일본에 돌아왔겠죠. 일본 서기의 기록이니까 오나라에서 배워 기약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바로 앵정에 머물면서 소년들을 모아 기약무를 가르쳤다. 이 앵정이라는 곳이 이 일본의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진야의 수제자인 신항과 제문 두 사람이 이 기약무를 배워서 익혀서 그 춤을 전했다. 현재도 일본에는 이 기약무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일본에서는 연행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원형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게 변형이 되어서 탈춤이나 또 다른 연희로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제의 기약무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요. 1233년 일본의 아학서 교훈초에 이 기약무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600년 이후의 것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미마지가 전한 그 기약무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이 기약무의 과장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산대놀이나 봉산탈춤의 구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기약무와 산대놀이와의 이제 상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지만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기약무가 현재 놀이나 봉산탈춤 등의 연희에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